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시장 정리해 드리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하고 그러니까 전전주죠. 예, 2주 연속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뭐 다우지수는 거의 이제 강보합선을 일단 마감했고 한 1% 정도 2주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첫 번째 그래프는 1월 둘째 주 상승률이고 오른쪽 두 번째 그래프는 지난주입니다. 나스닥이 뭐 2주 동안 거의 5.4%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엔비디아 효과죠. 그 엔비디아하고 AMD가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래서 반도체가 강세였고 그다음에 그 테슬라 빼고 나머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주 후반에 애플이 반등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빅테크 중에서 테슬라 빼고는 나머지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극심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자체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일단 2주 연속 마감했는데 지난주는 이제 전전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소폭 일단 상승 마감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이제 엇갈리는 모습인데 그 박스권입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우리 시장은 이제 중국 시장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상해 증시가 2주 동안 3% 좀 넘게 밀었고 특히 이제 홍콩 같은 경우가 ELS, DLS 때문에 그 수십조 원이 지금 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거의 한 7% 넘게 밀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 대만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TSMC가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소폭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주간 기준 했을 때는 2주 동안 거래소가 4.2%, 코스닥이 한 4% 정도 밀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월 지수 기준 했을 때 역대급 하락을 지금 기록 중이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1월 주요 악재는 대부분 다 반영돼 가는 그런 구간이어 가지고 이후에 이제 미국의 국제 수익률만 크게 추가적인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예, 이제 우리 시장도 뭐 이번 주부터는 좀 하방 경직을 좀 확보를 해 나가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가 지금 1월 들어서 한 6만 6천 개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매도할 만큼 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빅테크가 강하고 너쉘이라든지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 너쉘 2000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1월 시장이 이제 하락 요인인데 아마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저점을 깨고 지난주 지금 반등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뭐 하지만 고점이었던 4.5% 구간까지는 추가는 이 라인을 돌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 그림 보시면 이미 지금 51선이 220선을 데드크로스 시켰거든요. 데드크로스. 예.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 시키면은 뭐 이 51선 이게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더 못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예상을 뒤엎고 200일선을 뚫고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1선하고 200일선이 지금 데드를 아마 이번 주에 시키는데 만약에 4.2%까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누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국채 수익률 추가 4.2%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 라인을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도 좀 위쪽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주 고점이 1340원 금요일 날 1340원에 마감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 원화가 약세난될 것이고 그때 지수가 한번 다시 한번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아까 제가 상당히 이제 그 차별화 장세다 이제 그런 말 드렸는데 아까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뭐 AMD 뭐 AI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기업이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가 한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AMD가 거의 한 18% 급등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6%, 구글도 한 4% 반등 나오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D램 요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이제 마이너스권인데 1월 기준 했을 때 아무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좀 반등이 나온 겁니다. 아마존도 한 2%, 애플은 소폭 마이너스죠. 0.5%. 빅테크 종목군 중에서 테슬라만 유일하게 1월 달에 거의 한 15%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뭐 AMD, 다른 이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아까 이제 국채 수익률이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국채 수익이 올라갈 때 그들 기업들은 안전자산, 현금이 많으니까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올라갔었고, 국채 수익률 올라갈 때 너쉘 2000 지수가 빠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다른 거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 종목군들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지금 국채 수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빅테크 위주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 AMD,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로 현금이 많으니까 이들 기업들이, 그다음에 또 이후에 수익 창출이 이제 많이 날 기업 위주로 돈이 좀 몰린 것 같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그 외에 이런 그 1월 달에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지금 계속 기진맥진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 나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또 테슬라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지금, 자, 러셀 2000 지수고요. 이 노란색 선이, 그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파란색 선이.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죠. 그죠? 요때는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연말에 강했고, 그때는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는 그런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1월 들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는 계속 하락이 나왔었고, 반면에 나스닥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 국채 수익률 안정화가 먼저 중요하다. 근데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4.2%만 이번에 돌파 안 하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방 경직은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그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전 글로벌 증시 중에서 나스닥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나스닥만. 일본 니케이는 뭐 자체적인 재료가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그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올라가고, 다른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빠지는 종목군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자, 이 아래 차트가 이제 코스피고요. 위가 너쉘 2000 지수입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쉘 2000 지수와 코스피와 동일하게 움직인다. 거의 뭐 다소의 이제 시차는 두고 움직입니다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코스피가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너쉘 2000 지수가 먼저 반등이 나와줘야 돼. 연말처럼 아시겠죠? 그럼 너쉘 2000 지수가 반등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 수익률이 안정이 돼야 된다. 10년물짜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 글이 보시면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중국 시장,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지금 홍콩이,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1월 들어서 사실은 그 10% 넘게 빠졌습니다. 영향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또 너쉘 2000 지수,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홍콩 항생 지수 차트를 같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너쉘, 코스피, 그다음 홍콩, 그죠? 왜냐하면 지금 너쉘도 안 좋은 가운데서 그러니까 코스피 같이 빠지고, 더군다나 이제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1월 들어서 10% 중국 상해 증시도 이제 뭐 10%까지 아닙니다만은 한 5% 넘게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약세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하고 그 다음에 홍콩 지수가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난주에 상해 종합
지수가 일봉으로 항소의 뿌리 나왔습니다. 이런 게 제가 항소의 뿌리라고 그랬죠. 아래 꼬리 길게 주고 예, 장대 양봉으로 올리고, 물론 이제 황소의 뿔이 나오고 나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 갭이 또 이제 몇 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 항소의 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세 반전형 패턴이다.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일봉 차트고, 오른쪽에 상해 종합지수 월봉 차트 보시면 이번 달이 장기 지지 맥점이죠.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이어오는 10년 지지 맥점이에요. 올해가 2024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국 주가도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예, 2월 달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터닝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ELS, DLS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그랬습니다. 2월 달 정도에 이제 바닥을 확인할 거라고. 지금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항소의 뿔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 홍콩 항생 지수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24년 그 장기 로고 핵심입니다. 예, 2000년 초반에 저점 주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이 라인에 저점 줬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급락 나오고 나서 바로 그냥 한번 올렸었죠. 10월이 아니고 이때는 작년 연초였군요. 연초. 그 레인지 안에까지 지금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10년 지지 맥점,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24년 지지 맥점이에요. 예, 그래서 월말까지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래꼬리가 없습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아래꼬리 달고 이번 달 마감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국 시장 영향이 좀 많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미국이 어쨌든 간에 일단 올라가는 가운데서 예, 중국 시장이 이제 하방 경제 확보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현재 지수대에서 다소 이제 변동성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얼추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을 이번 주에 거쳐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별화가 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는 다 올라가는데 유독 테슬라만 지금 마이너스 한 15% 하락이 나왔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일단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그다음에 테슬라 중고차 가격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예, 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저는 이번에 그 1월 달에 저점도 작년 11월 달처럼 아마 2차 전지가 저점이 나와줘야 저점이 나오지 않겠나. 전체 지수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가 저점이 나오려면 미국의 테슬라가 일단 저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AMD 같은 경우가 지난주가 아니고 1월 달 동안 지금 이 무거운 주식이 그 거의 뭐 20%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와서, 그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거의 그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번 주부터는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조정이 나왔을 때 미국 내에서도 물론 뭐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테슬라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이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기술적으로도 테슬라 주가가 2000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테슬라 주가 여기서 저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오고 다시 한번 눌림 주고 재차 올라오고.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1년 동안 이 지지 맥점을 안 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11월 달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도 이 지지 맥점에서 아래 꼬리 주고 터닝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온 거죠. 이 라인에서. 여기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라인. 지난주에 테슬라가 4주 연속 빠지면서 1년 지지 맥점에서 열십자 도지에 예, 캔들레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어찌 보면 테슬라가 이제 이번 주가 변곡점이죠. 이번 주가. 그러니까 이 라인을 다시 깨버린다 그러면은 작년 그 11월 저점까지 밀 수 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번 주에 테슬라가 우리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지난주가 일단 맥점, 지지 맥점을 확인했고, 이번 주에 반등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2차 전지도 예, 뭔가 좀 변화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뭐 20%가 주가가 지금 올랐고,
그다음에 AMD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9% 좀 올랐기 때문에 예, 단기간에요. 이번 주에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테슬라가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우선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서 턴이 나온다 그러면 맥점에 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을 이탈해 버린다 그러면은 네, 11월 저점까지 밀 수 있는데 그때 우리 시장의 전기차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데요. 예, 국내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은 이미 이제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점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대로 홀딩하시고 자 이번 주에 물론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테슬라 주가 반등 여부를 좀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이제 전기차 자 요건 이제 KRX 2차 전지 탑 10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그 11월 달에 11월 1일 날 2차 전지가 이제 저점이 나왔을 때 그때 지수가 저점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하게 공매도 금지 얘기 나오면서 올라가면서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다 같이 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자, 지난주에 2차 전지 KLX 탑 10 지수가 작년 11월 달에 요것도 갭입니다. 갭. 예.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주 초반에 이제 마이너스 출발한다 그러면 이 라인까지 한번 누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손절이 아닙니다. 예, 끝까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요건 이제 일봉 차트고 그다음에 이제 월봉 차트 보시면 2020년도죠. 여기가 2020년도 저점을 찍고 여기서 고점 만들고 여기서 고점 만들고 이런 트렌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요때 그 11월 달에 급반등이 나왔을 때 월봉상으로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예, 10월 달에 급락 나오고 11월 달에 또 양봉으로 갖다 붙이고 여기서 또 얻어 맞은 거죠. 지금 현재 이 레인지까지 끝까지 만약에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오늘까지 더 민다 그러면 이 라인까지 민다 그러면 네, 살짝 더 밀 수 있어요.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아직은 이제 1월 말까지 봐야 됩니다. 가령 뭐 1월 말에 좀 그러니까 뭐 이번 주까지 눌렀다가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월봉에서 2차 전지 KLX 탑 10 지수가 여기서 이제 아래꼬리 주고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주고 1월 말에 일단 마감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양봉 어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도 지금 크게 안 나왔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아마 거래소 코스닥 저점이 나오지 않겠나. 반도체도 반도체입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손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드립니다만은 예, 그래서 좀 더 인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난주까지 금요일까지 10만 5천 계약에서 6만 6,400계약 때릴 만큼 지금 때렸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환율만 추가적으로 급등 안 나오면 외인들도 이제 선물 매수 내지 최소한 이제 큰 물량 매도 안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 큰 물량이 안 나왔는데 지난주까지 금융투자가 연말까지 매수했던 7조 4천억 가운데서 금액을 더 이상 때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단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지수가 지금 조정 국면입니다만은 뭐 2월 이후에는 좀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량 크게 출혈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 제가 그 목요일날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시세 이제 반등 구간이라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ADR 등락비율을 보게 되면 70대 중반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에도 구간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들어왔던 것이고 코스닥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80대 중반까지 왔어요. 물론 이제 80까지 좀 밀어주면 코스닥도 이제 감에도 구간이고 거래소처럼 그 이하로 민다 그러면 예, 그 완전 그 감에도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스닥도 한두 번 더 흔들린다 그러면 요 ADR 등락비율 지수상으로도 저점 날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번 주 정도 양 시장 다 주 후반, 주 중반 지나서 뭔가 좀 바닥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혹이라도 고점에 주식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홀딩 하시고 그다음에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 오히려 1월 저점 매수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비중 타이밍 조절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이제 코스피가 제가 이제 글로벌 호구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방송에서 지금 보시면은 뭐 중국보다 더 뺐어요. 코스피가. 중국이 1월 19일 날 올해 들어서 거의 4.8%, 홍콩이 10.2%고 코스피가 6.87입니다. 예. 이건 말이 안 되죠. 코스닥이 2.76인데 코스피가 6.87이에요. 원래 그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거의 8% 넘게 뺐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이제 목금 반등이 나와서 6.87인데 이거는 2000년도부터 올해가 2024년이니까 기간, 그러니까 1월 기준 했을 때 짧은 기간 동안 예, 이렇게 뺀 것이 거의 역대급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만에 처음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24년 만에 예, 1월 달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번 달 말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번 주 지나서는 코스피도 점진적으로 좀 반등이 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정리 들어가면요.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가 저항인데 여기서 꺾이는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 4.2%를 돌파한다 그러면 조금 양시장 다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일단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20원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금요일 날 1339원에 일단 마감했는데 그래야 일단 지수 하방이 경직될 것이고 그래야 이제 외인들 선물 매도가 안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1320원 아래로 내려오는지 보시고 코스피 1월 하락률이 역대급입니다. 지금 현재 감매도 국면에 진입돼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 타이밍 조절하시는데 지금부터 이제 겁먹을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오히려 또 기회다. 기회인데 비중과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부분 생각하시고 주 초반에 일단 반도체가 지금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반도체가 이제 강세가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2차 전지라는 제약바이오가 하방 경기 확보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좀 하방 경기 확보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예. 만약 반도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추가적인 하락이 크지 않다 그러면 얼추 다 이제 반영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테슬라 주가 지난주에 기술적 맥점에서 일단 지지하고 마감했는데 이번 주에 반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반등의 선제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일단 테슬라가 먼저 살려줘야 예, 그래야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예, 저점을 하고 선발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 11월에 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월 지수 저점도 결국 2차 전지가 만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 반등이 어설프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좀 세게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이제 양시장 다 단기 감매도 국면에 진입했고 저점 기회인데 일단 국제 수익이라고 이제 환율 여부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 및 그 타이밍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주 중반까지 이번 주 중반까지 국채 금리하고 환율을 좀 봐가면서 좀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